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 애국국민 이진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주제는 이번 사건의 최초 허위 제보자 고영태, 그리고 이번 사건을 최초로 기획폭로한 TV조선 사회부장 이진동 기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자세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폭로, 기획수사, 그 부분에 대한 제 설명입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에서 게이트까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진동 기자입니다. 이 책은 2018년 2월 23일 날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 3일 토요일 밤에 이 책을 구해가지고 3월 4일 일요일 밤 8시까지 제가 쫙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추구해온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한마디로 노다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정도 정보의 보물입니다. 근데 노다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노다지란 거는 금맥을 발견해가 뭐 손을 대지 마라, 그 노터치 뭐 이런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의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제가 왜 노다지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러니까 이 책은 저로서는 정보의 보물이지만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책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히 이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노다지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자, 이진동 기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뭘까요? 왜 이 책을 썼을까요? 책 머리맡에 딱 써놨습니다. 이진동 기자가 책 머리맡에 이 책을 쓰는 내가 목적을 대다수 국민들은 한겨레 신문이 등장시킨 최순실 이름에 반응했고 JTBC의 태블릿 PC 보도 뭐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저는 사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진짜 조작 보도의 아주 극치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폭발했다. 하지만 최초로 불을 지핀 것은 TV조선 보도였다. 그럼 TV조선 보도는 누굴 말하냐? 이진동 기자 자기가 한 보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수면 위에 떠있는 일할의 빙상, 그거는 소위 최순실이라는 이름,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그 일할에만 집중했으나 TV조선이 한 일은 물속에 잠겨있는 빙산의 구할에 비교될 수 있다. 이 책이 이래서 나서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고 소위 권좌에서 끌어내린 그 모든 일은 이진동 기자 자기가 했다는 그 자기 공치사,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이진동 기자 같은 경우 이 경우에도 뭐 진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가 보죠. 일단은 그래서 이 책에는 그렇죠. 이 책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은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이진동 기자는 소위 검찰 조서나 법원의 공판 조서나 이 사건의 그런 기록들 전혀 안 보고 자기 관점에서 이 책을 다 써놓은 거예요. 책 발간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23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검찰 조서나 공판 조서는 다 공개되어 있는데 그거 아예 참고 안 하고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책은 제가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약간 몇 가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들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저는 그동안 사실 일관되게 쭉 제가 주장을 해온 게 이번 사건은 TV조선의 기획폭로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박영수 특검의
기획수사로 이어졌다. 그렇게 저는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서, 공판 조서들을 통해가 그 증거들을 제가 계속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그 증거, 기획폭로와 기획수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서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 단서가 이 책에는 검찰 간부 A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검찰 간부 A. 그리고 A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진동 기자가 소위 입수한 신사동 의상실 CCTV 영상, 그러니까 소위 최소한 피고인이 있고 거기에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이 소위 말해가 핸드폰 닦아서 주고 굽신굽신하는 그 영상을 TV조선이 보도하기 훨씬 전에 이 A 검사, 검찰 간부 A가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 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동 기자가 그 취재한 기사들이 이진동 기자 스스로가 보도하기 전에 이 검찰 간부 A한테 이 기사 좀 봐달라, 사전 검열을 부탁했다. 그런 내용까지 이 책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 쉽게 말해서 검찰 간부 A라는 사람이 TV조선 보도를 이진동 기자를 통해서 원격 조정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검찰 간부 A라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그건 되나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A가 이진동 기자에게 한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초창기입니다. 2016년 7월달, 8월달 그 무렵에, 그때는 미르가 어떻고 K스포츠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올 때예요. 그때 이 검찰 간부 A가 이진동 기자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후를 대비해서 만든 제2의 1회 재단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은 뇌물이다. 라고 법적 조언을 이 검찰 간부 A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지난 시간에 그 검찰 간부 A가 누구냐 그런데 저는 그 3월 5일 월요일 날 오후 1시 30분에 이 검찰 간부 A라는 사람에게 제가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이 책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A라는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 사람의 역할, 이번 사건에서 그 사람 역할을 공개하기 전에 일단 사실 확인을 위한 제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간부 A에게 3월 6일 오후 2시까지 제가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질문지에다가 취재 협조문에다가. 그래서 3월 8일 날 방영되는 유튜브에서 제가 검찰 간부 A의 실명과 그 A라는 사람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이진동 기자가 어떤 성향의 기자인지 그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뭐 기자라고 볼 게 아니고 그 기자가 과연 어떤 성향인지 그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진동 기자 프로필입니다. 이게 이진동 기자는 1966년 전남 광주 출생입니다. 1985년에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에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사회부, 경제부 기자를 거쳐가 시경캡이 뭐냐면 서울 시내 경찰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경찰서를 취재하는 이 사건 기자가 있습니다. 사건 기자들의 캡틴, 우두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경캡을 했고, 다음에 법조 출입 기자, 법원과 검찰 출입을 오래 했고, 또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2004년 5월 달에 조선일보로 이직을 합니다. 이진동 기자가 본래 한국일보 기자였는데 2004년에 조선일보로 갑니다.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이제 조선일보를 떠났기 때문에 저는 이진동 기자와 하고는 교류는 없습니다.
다만 후배 기자들로부터 이야기 듣기로는 뭐 이진동 기자가 취재를 열심히 한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은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진동 기자는 조선일보에 오고 난 뒤에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언론계를 떠납니다. 언론계를 떠나가지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지역구는 어디냐? 경기도 안산 상록을입니다. 안산 상록을에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진동 기자에게 공천을 준 사람, 물론 2008년이면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이진동 기자에게 공천을 준 사람은 소위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는 그때 이미 한나라당 이재호 의원 계보로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친이명박계입니다. 그래서 친이명박계로 이진동 기자는 2008년 제18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 안산 상록을은 세월호와 관련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세월호 관련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직장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경력 관리를 하고 그 경력을 토대로 해가 이제 국회에 출마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약간 뭐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뭐 사람으로 저는 보여줍니다. 예. 그러면은 이 이진동 기자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아셨을 거고, 자, 그럼 이진동 기자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고영태 만난 거. 자, 이 사건입니다. 고영태를 만나게 된 거. 누가 소개하고 어떻게 만나느냐. 자, 이 부분이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진동 기자가 고영태를 최초로 만나게 된 과정이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뭐 그럴 때 그 선거 캠프에서 근무했던 그렇죠. 뭐 예, 김수현이나 이현정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소위 이진동 기자가 안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캠프를 만들었을 때 그때 안산에 거주하면서 안산 지역 여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구전과 홍보활동, 그리고 여자들한테 이진동이라는 후보가 참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현정인데, 이현정이가 이진동 기자한테 제보할 게 있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니까 고영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날짜까지 적혀 있습니다. 2014년 10월 어느 날 오후 1시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이진동 기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써놨지 않았는데 10월 어느 날 오후 1시 서울 무교동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이현정, 고영태 그리고 김수현 이걸 만났다고 이진동 기자 이 책에 써놨습니다. 자, 김수현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진동 선거 캠프에서 소위 회계장부 정리 그리고 심부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김수현의 소개로 이진동 기자는 고영태를 만납니다. 첫 만남에서 고영태가 이진동한테 한 이야기 딱 이거예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떤 여자가 제 여자친구만 있는 집에 들어와 현금 1억 원과 명품 시계를 가져갔는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기자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진동 기자가 당신 그 살던 집 입구에 뭐 CCTV 이런 거 뭐 없느냐, 그거 화면 받아가지고 그 경찰에 신고하면 될 텐데 라고 자기가 이제 조언을 해주니까 고영태가 경찰에 신고해도 이거 수사 안 하고 덮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최순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영태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스토리 자체도 제가 보기엔 참 황당하게 시작은 하긴 했네요. 뭐 큰 아니야, 황당한 스토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1억 원 명품 시계는 황당한 스토리인데 고영태가 이제 최순실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 자, 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진동 기자로서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이진동 기자 정치적 성향을 좀 말씀드렸는데 2008년에 이진동 기자는 이명박계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소위 공천을 받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명박계를 보십시오. 2007년도에
소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진영하고 박근혜 진영이 싸웁니다. 이때 이명박 진영에서 소위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서 했던 흑색 선질이 뭡니까? 그게 바로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목사의 관계, 그걸 엄청나게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로서는 당연히 최태민, 최순실 이 이름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고영태 입에서 소위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진동 기자는 그냥 번쩍 떠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이 첫 만남에서 고영태는 또 이진동 기자한테 뭐 그 김종 문체부 2차관이 어떻고 뭐 장택이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때 2014년 10월 무렵에 이진동 기자는 김종이가 누군지 장택이가 누군지도 전혀 모를 때예요. 그래서 근데 일단 보내놓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진동 기자 들어와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김종이 어떻고 장택 어떻고 이래 이야기했으니까 고영태 이야기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4년 10월 마지막 주말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음식점에 고영태를 불러냅니다. 이진동 기자가. 불러내가지고 이제 다른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고영태한테 야, 최순실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 그 뭐 신사동 의상실을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너는 최순실 모습을 CCTV로 좀 잡아라. 그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CCTV가 그 의상실에 설치가 되고 그래서 찍히는 게 2014년 11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12월 4일까지 딱 한 달치 영상이 이게 확보가 됩니다. 이게 2014년 11월 2일부터 12월 4일 사이 그 한 달치 영상이 이제 확보가 되는데 바로 이 무렵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 2014년 11월 28일 날 바로 이 무렵에요. 세계일보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폭로를 합니다. 정윤회 문건, 물론 이 정윤회 문건 세계일보 이 보도도 허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관천 경정이라는 그 허위 정보, 그걸 뭐 쓰란 거, 그걸 뭐 보고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그 찌라시 보고 쓴 그건데, 물론 어쨌거나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윤회 문건 폭로하니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을 폭로를 하면은, TV조선은 경쟁자 아닙니까? 전부 다. 언론사 경쟁 관계니까. 우리는 정윤의 와이프, 소위 최서원의 소위 의상실 동영상이 있다. 그 동영상에 이영선 행정관 전화기 닦아서 상전한테 주듯이 주고 윤전추 그 모습 다 나오고 그 폭로하면 됩니다. 그 동영상, 의상실 동영상 이거 폭로하면은 이거 완전히 특종 기사가 돼요. 세계일보가 지금 정윤회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마당에 정윤의 아내 최서원의 의상실 이거 훌륭한 기사가 됩니다. 근데 왜 이진동 기자는 보도 안 했습니다, 이거? 그 당시에 그 이진동 기자가 바로 보도를 했으면 최순실도 조심하고 이런 상황이 또 안 오게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었었나요? 그렇죠. 왜 그걸 보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 2014년 11월 12월 달에 이진동 기자가 소위 최서원의 의상실 뭐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입을 옷 그걸 최서원이라는 여자가 신사동 의상실에서 만들어주고 있고 그게 뭐 이영선 행정관도 오고 윤전추도 오고 뭐 이런 거 했으면은 그 무렵에 2014년 11월 12월 무렵에 최서원이라는 사람은 조심했을 것이고 물론 그건 불법은 아닙니다. 절대 불법은 아니지만 조심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일이 이런까지 이어질 그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참 이진동 기자가 이 특종 기사를 소리 지었어요. 소리 지었는데 그걸 왜 보도하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건 저도.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위에 이진동 기자의 상급자 그 소위 보도본부장한테 그 보고하고 그리고 TV조선의 방침에 따라서 좋다 보도 시기를 좀 더 주자든지 이랬으면 되는데 이 책에 보면은 상급자에게 소위 정보 보고 말로만 이런 게 있다고 했지 CCTV 영상 보여주지도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 간부 A한테는 다 보여주면서도 TV조선
보도 간부진한테는 그걸 보여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는 왜 그랬는지 이 책에도 없나요? 그래, 이 책에 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시동 기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선에서 가만히 볼 때, 자, 고영태는 만났습니다. 근데 고영태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기자 입장에서 믿을 수는 전혀 없고, 그리고 의상실 영상 하나만 떠 있는데, 아니 2014년에 최성우라는 여자가 뭐 대통령 옷을 만들어줬다. 그거는 막 기사는 되지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막 한 번 정도 보도됐다가 많은 그런 그거예요. 기사는 안 했어도 그 검찰 간부 A라는 분하고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렇죠. 기사를 안 하면서 A하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때 이 기사들 가만히 이래 보니까 이진동 기자는 소위 고영태 말을 거의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2014년 10월에 고영태를 만났지만은 이진동 기자가 소위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쓰는 거는 1년 6개월 후입니다. 2016년 7월 달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영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계속 밥 사주고 하면서도 기사를 안 쓰거든요.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제가 볼 때는 딱 그거예요. 아, 기사가 안 되니까. 기사가 안 되고 그 당시 최소한 불법한 게 없으니까. 그건데 이 CCTV 동영상을 소위 말해서 그 의상실 동영상을 왜 보도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동 기자가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은 국정농단의 실체와 배후에 다가설 수 있도록 개념 설계를 한 것이다. 기자가. 나는 기자로서 밑그림을 그려 친밀하게 탐사 보도를 했고 이어진 언론의 보도로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촛불이 만들어지고 탄핵에 이른 것이다. 너무 완벽한 자기 자아자찬 아닌가요?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로드맵을 짤 때 심중에 갖고 있던 생각은 눈길 끄는 한방. 눈길 끄는 한방이 뭡니까? 바로 이게 의상실 동영상이에요. 눈길 끄는 한방보다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한꺼풀씩 벗겨내자는 것이었다. CCTV 영상을 먼저 꺼내 들었다면 기사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종막은,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가 원했던 마지막 장면은 촛불 시위를 거쳐 박근혜 정권의 사망 선고와 함께 박정희 체제의 종언을 구하는 것이었다. 너무 끔찍하네요. 이 책에 그래 써 있는 거예요. 박정희 체제의 종언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진동 기자의 기획폭로 동기예요. 너무 끔찍해요. CCTV 뭐 동영상 한번 보여주고 쑥 하는 게 아니고 다 개념 설계도 하고 밑그림 다 그려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보도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박정희 체제의 종언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진짜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체제의 종언이라는 게 뭘 원하는 건가요? 역사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그럼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저 북쪽에 있는 그 이상한 역사 하나 있겠죠. 참. 자, 그래 2014년 10월에 고영태 만나고 그리고 11월 달에 CCTV 동영상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1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7월 6일 7월부터 이진동 기자가 TV조선을 통해 가지고 소위 기획 폭로를 시작합니다. 그 첫 보도가 뭐냐? 그게 2016년 7월 6일 TV조선에서 보도한 단독 기사. 김종 차관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말라고 종용했다. 아니 이건 미르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최서원도 아니고 뭐 차은택도 아니고 이건 딱 그거예요. 박태환 선수 올림픽 출전 그건 말라고 했다. 김종 차관이.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 주장은 뭐냐? 자, 자기는 큰 밑거름 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최서원의 수족인 김종 이차관부터 치기 시작했다. 이런 밑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TV조선 보도인 게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기사입니다. 2016년 7월 13일자 문학의 황태자 차은택 행사 때마다 대통령 등장 이런 기사 푹 넣으면서 다음에 차은택 대통령과 심야 독대 보고 자랑 하는 기사를 보도합니다. 자, 차은택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심야 독대 없었습니다. 너무 악의적인. 이건 차은택 지가 자기 과시하기 위해가 친구들한테 그냥 뭐 농담 삼아 아니면 지 과시용으로 한 건데 이런 거를 TV조선에서 기사라고 이걸 보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 보도를 통해가 차은택과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안종범과 미르를 기장한 겁니다. 2016년 7월 26일 안종범 수석 미르재단 500억 모금 지원 그런 기사가 탁 터져나갑니다. 자, 이런 일련의 기사의 흐름에 대해가 이진동 기자는 이 책에 내려 써놨습니다. 이런 그물치기다. 그물치기. 제가 볼 때는 그 그물로케예요. 즉 대통령 주변에다가 딱 그물을 쳐가지고 소위 고기를 몰아넣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사실관계를 갖고 막 그렇게 했다면은 좋다.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도 아닌 허위 기사를 갖다 놓고 이제 그 뭡니까?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 그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정말 이름 있는 신문사를 이용해서 너무나 철저한 언론사들이 너무 계획된 일을 그러니까. 저지른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미르재단의 이 최소원하고 뭔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이진동 기자는 알면서도 미르재단 보도를 할 때 최소원 이름 싹 빼버립니다. TV조선의 2016년 7월 무렵의 보도를 보십시오. 미르재단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최소원 이름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순실이란 이름은 어느 기자가 맨 먼저 기사로 썼을까요?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김의겸입니다. 김의겸. 김은 지금 뭡니까? 이 정부, 미 정부의 청와대 임역할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 기사를 처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김의겸 기자하고 이진동 기자는 서로 정보 교환을 했을까요? 사실 이 사건에 두 사람이 아주 메인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가 많은 그 시중에서도 전부 다 김의겸, 한겨레 신문 김의겸 기자, TV조선 이진동 기자가 뭔가 정보 교류했다 하는 이야기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이 많은데 이 책에서 사실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사실이다. 자, 이 책에 보면은 이진동 기자하고 김의겸 기자는 2016년 9월 2일, 2016년 9월 2일입니다. 서울 종로 르 메이에르 빌딩, 바로 그 광화문 우체국 건너편에 있는 빌딩입니다. 그 지하 음식점에서 두 사람은 탁 만납니다. 그러니까 날짜, 시간, 장소 다 나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제 김의겸 기자가, 한겨레 기자가 먼저 서울 이진동 기자한테 연락을 해가 만나자 해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의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TV조선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보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참 솔직히 나는 모르고 있었다. 참 솔직히 미안하다. 그러면서 며칠 전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에게 이거 TV조선 보도는 따라 붙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편집국장이 그럼 당신이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취재를 맡게 됐다. 그래서 이진동 기자 당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정보 좀 주라.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진동 기자는 그 요청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제가 못합니다. 기자가 취재한 정보를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자가 백그라운드 설명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거는 이 소위 취재 뒷이야기를 전부 다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정보 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합작을 했네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김의겸 기자 묻거든요. 최순실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진동 기자
예, 미르전 배우는 최순실이 맞습니다. 라고 시인한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랬던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김의겸 기자가 이진동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에디터는, 그럼 이 에디터는 이제 소위 말해가 이거 제작 책임자 그건데 이진동 부장이 당시 이제 에디터 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디터는 이진동 기자는 당신은 왜 그걸 하려고 하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왜 이진동 기자 당신은 미르재단 취재를 하느냐 이래 물은 거예요. 이 질문에 이진동 기자는 대답하기 전에 먼저 대물었다는 거예요. 이 책에. 김 선배는 왜 하는데요? 자, 이진동 기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65년생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63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진동 기자는 김의겸 기자를 선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김 선배는 아니 왜 이거 취재하는데요? 하고 물은 거예요. 이러니까 김의겸 기자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정권이 바뀌기를 희망한다. 이게 이 책에 나옵니다. 아주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네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날 대낮부터 소주 9병을 마셨다 하는 이 책에 다 나옵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다. 이진동 김의겸 기자가 만난 게 언제입니까? 2016년 9월 2일입니다. 자,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이미 1년 5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정권 교체 선거로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김의겸 기자하고 이진동 기자는 이 정권을 바꾸는 문제 이걸 논의한 거예요. 자, 더욱 제가 정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의겸 기자가 이진동 기자를 만나려고 왜 했을까? 그러니까 기자가 기자 상대로 취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런데 김의겸 기자가 이진동 기자를 만나려고 한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검찰 간부 A의 조언 때문입니다. 검찰 간부 A가 김의겸 기자한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김의겸 씨도 같은 조언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 영향력을 넓히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이 검찰 간부가 소위 김의겸 기자한테도 야 미르재단은 대통령이 퇴임군을 대변 1위 재단이다. 그 부분을 지금 TV조선이 엄청나게 보도하고 있다. 그걸 해야 된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자, 이게 최순실 게이트란 책입니다. 소위 한겨레 신문 기자들 이 책의 부제가 뭐냐? 기자들 대통령을 끌어내리다예요.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그 당시 한겨레 신문이 김의겸 기자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 취재반을 만듭니다. 그 특별 취재반 명의로 나온 책입니다. 기자들 대통령을 끌어내리다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김의겸 기자가 왜 미르재단, 케이스포재단 취재를 시작했느냐 그 배경이 나옵니다. 여기서 김의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가 이진동 기자가 이야기하는 검찰 간부 A입니다. 왜? 이 사람이 한 이야기, 김의겸 기자한테 한 이야기, 이 A라는 간부가 이진동 기자에게 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상당히 이 사건 전체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언론이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언론이 안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몇몇 기자가 분위기를 주도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진동하고 김의겸 기자가 2016년 9월 2일 날 만났습니다. 만나고 술 먹었습니다. 소주 9병. 그 18일 후 한겨레 신문 2016년 9월 20일자 일면 톱 기사가 뭐냐? 대기업 돈 288억 거둔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처음으로 최순실이란 이름이 한국 언론 최초로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이 이름을
최초로 최순실의 이름을 처음으로 소위 수면으로 떠올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의겸 기자입니다. 근데 이 보도, 단골 마사지 센터장, 이 보도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정동춘 이사장에 대한 정보를 한겨레 신문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이거 정보를 얻습니다. 그 정보에 보면은 정동춘 이사장의 직책은 CRC 운동기능회복센터 이사장, 이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겨레 기자들은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왜? 마사지 센터면 어떻습니까? 불을 꺼놓고 뭐 사람을 어떻게 마사지하는, 불을 꺼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태페니 뭐 그런 그렇죠. 느낌. 그런 좋지 않은 인상, 그걸 국민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소위 말해가 직책을, 이런 직책 CRC 운동기능 회복센터 이사장 하면 될 거를 마사지 센터장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번 사건은 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에서 소위 메이저급 언론, 그러니까 뭐 보수계통은 소위 뭐 TV조선, 그리고 진보계통은 소위 한겨레 신문, 언론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뭐 소위 뭐 우주의 기운이 어떻다, 뭐 세월호 7시간 뭐 어떻다는 아주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그 분위기, 탄핵을 위한 그 분위기를 언론에서 만들어주면은 나머지는 검찰 간부의, 즉 특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뇌물죄로 구속시키겠다, 그 의도예요. 그 사실관계는 전혀 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사실관계예요? 지금 뭐 재판을 받으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거, 기자라면 좀 기본적인 것도 좀 충실했어야 되지 않았었나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런 사실관계가 아니죠. 지금 보세요.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에 보면은 완전 특검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거. 거기 삼성 승마 지원, 그런 경영과랑 전혀 관계없고 그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특검은 당연히 그러면 아이고 수사 잘못했습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뭐 그런 사과 뭐 있습니까? 자,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지난번에 1심 구형할 때 검찰이 징역 30년에다가 크게다가 뭐 벌금 1180억 하면서 추징금은 제로예요. 추징금이 뭐냐? 추징금이란 거는 범죄 수익 이득입니다. 그 범죄 수익 이득을 끝까지 검찰이 쫓아가서 이건 추징하는 돈이에요. 자, 최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77억 추징했습니다. 대통령 뭐예요? 추징 안 했습니다. 영원에 영원.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한 푼도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은 증거가 없으니까 검찰에서도 결국 구형할 때 추징금 구형 못했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책.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쓴 또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 쓴 책인데, 지금 책이 이 세 권뿐 아닙니다. 노성일 부장이 또 뭐 책을 하나 썼다고 하는데 아직 그 책은 제가 못 읽었습니다. 자, 이런 책들이 뭘로 의미하느냐? 대통령 탄핵되고 이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역할을 했다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이 정부의 수장 문재인 대통령께 고하는 보고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노력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접니다. 아닙니다, 접니다. 자, 이런 책들이 자꾸 나와주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수학이죠. 드디어 이번 사건의 진짜 기획폭로, 기획수사의 단서가 나오고, 그 단서가 나온다면은 이제는 법원에서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면 됩니다. 이 사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승마 같은 경우도 승마공주 정유라로 볼 게 아니고 2020년 동경올림픽에 대비한 승마 선수 지원이다 보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이 사건의 이 실체를 알게 되면은 시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통령 재판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은
일단 이 책에 진짜 단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제 같은 이 사람을 추적한 사람이 보면은 단서가 되지만은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뭐 물론 읽어도 괜찮습니다. 보면은 조금 막 허위 사실에 속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노다지를 해가 이 책 사보지 말고 제가 하지만 뭐 언젠가는 역사가 바뀌어질 때 이 책들은 그 사람의 한 짓에 대한 철저한 증거가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이 책 바람에 증거가 되었고 그래서 3월 8일 날 유튜브 시간에는 그 검찰 간부 A씨 제가 실명을 밝히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이진동 씨도 한 자리 또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야 이거 제가 오늘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